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투자한 펀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점검해요?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빠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젊은 분들은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투자 효율이 높은 건 뭐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거든.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By far as anything that develops yourself. 킹잠보.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자 지금 이거 사세요, 이거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뭔가를 하는 거 그리고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지금은 그러니까 뭘 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한 펀드 중에서 이런 거 있으면 빼세요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우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성장주의 대표격이 있거든요. 이익 됐고 그냥 계속 우리 끝까지 성장하자라고만 했던 회사 중에 한 대표격이에요. 그 회사의 CEO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성장? 그런 거는 개나 줘버리고 우린 지금부터 프리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에 집중합니다. 더 큰 성장 말고 수익성에 집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 갑자기? 갑자기. 왜요? 왜 그럴까? 왜 그러면 그동안은 그 회사들이 왜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성장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회사라는 게 어떻게 이익도 안 냈는데 계속 성장하자고만 할 수가 있었을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동성이 정말 많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았어. 야, 뭐 이거 해본다고?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얘기 들으셨죠? 지금 약간 유동성이 조금씩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없는 거야. 해봐 이렇게 돈을 야, 그래 돈 잃어도 한번 해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VC라고 하는데 벤처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돈을 그냥 선뜻 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뜻 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우버 같은 회사들이 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가 되면 존폐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등 업체인 우버조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회사들에서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회사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알려주겠다 하고 우버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투자한 펀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점검해요?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부동산에 가서 판다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10억짜리 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 나 팔래요. 그래서 10억에 내놨어요. 근데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 저 밑에 5억에 한 명 있는 거야. 이게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아, 수요가 많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호가 갭이 엄청나게 벌어진 경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뎁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의 뎁스가 커질 때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억을 팔고 싶어. 그러면 10억을 팔고 싶은데 이 호가에 10억 200억이 있어. 얼마든지 10억 팔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을 팔려고 봤는데 여기 5천만 원이 있고 3천만 원이 있어. 그럼 저 밑에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마켓이 유동성이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유동성이 없는 환경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투자한 그런 펀드가 있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펀드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혹시 메자닌이라고 써 있는 펀드라든지 그런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펀드를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입이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좀 피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이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 펀드의 수익률이 20%라고 찍혀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우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돈을 안 넣어주고 있지. 그럼 회사들이 좀 비리비리한 회사들은 툭툭 쓰러질 수 있는 회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회사에 지금 투자해놓고 이익이 낮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환매가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해놓은 그런 회사들 중에서 야 이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까? 아니면 살아남는 애가 될까? 이 기준을 가지고 가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물렸는데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야. 혹은 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될 건지 아니야. 이 회사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어. 이 기준을 놓고 판단하신 다음에 생존 못할 것 같은 회사에서 이쪽으로 다 옮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존버하는 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채널에는 용잣돈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절약 저축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돈을 모았고 그런 진짜 거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면은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저축이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네.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인데 한 30 정도는 현금 남겨놓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사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말하는 현금 비중이라는 게 다음 달에 내가 번 돈에서 쓸 돈 뺀 돈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벌 돈 투자할 수 있는 돈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현금 비중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돈 1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70만 원은 사고 30만 원 남겨놔서 이 30만 원만 현금 비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죠. 아 진짜요? 왜냐면 앞으로 다음 달에도 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 다음 달에도 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 다음 달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현금 비중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금 비중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미래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현금 흐름 자체가 현금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빠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대부분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젊은 분들은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계속 살 돈이 계속 있는데 앞으로 2년, 3년 후에도 계속 나는 살 돈이 많은데 지금 다 올라가 버리면 나는 너무 높은 가격에 사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투자해서 나의 투자 지식을 높이고 그때 2년, 3년 후에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투자 근육이 더 단단해져 가지고 웬만큼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귀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진 소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우리는 너무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긴 하다. 미래 계산이라든지 진짜 가치 투자에서 어려운 부분이랑 좀 비슷한 건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달려갈 이유가 되는데 난 1, 2년 안에 못 산다는 생각에 그냥 다 포기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짬부님이 하시는 게 그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면은 다음 달에 투자할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흰짬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총인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가면은 너무 궁금하다. 짬부님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뭐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와가지고 딱 짬부님처럼 똘똘한 말투로 막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Last 4 consecutive months, we've been going through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고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그 전문가스러운 포스를 쫙 풍기더니 마지막에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Reflecting on that, my question is, if you had to pick one stock to bet on, You kind of snuck up on us there for a second. 뭐 사야 됩니까?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래가 완전 웃음바다가 터진 거죠.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자기 손녀딸 같은 거지. 지금 네가 나한테 뭘 사야 되냐고 하나 물어볼 때가 아니고 너는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막 장황한 얘기를 하다가 딱 귀에 꽂히는 단어 한마디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Does something even better than that one stock. Maybe we'll get to one stock, but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be exceptionally good at something. If you're the best doctor in town, if you're the best lawyer in town, if you're the best whatever it may be, no matter whether people are paying you with $1 zillion or paying you, they're going to give you some of what they produce in exchange for what you deliver. And if you've got to pick out to do any particular activity, sing or play baseball or be their lawyer, whatever it may be, whatever abilities you have can't be taken away from you. They can't actually be inflated away from you. Somebody else will give you some of the wheat they produce or the cotton or whatever it may be, and they will trade you for the skill you have. So the best investment by far is anything that develops yourself. And it's not taxed, you know. So that's what I would do. invest in yourself라는 말을 써요. 지금 너한테 투자하는 게 너 나이 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좀 그 뭉클하면서도 그 터칭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기업이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팔든지 뭐 해가지고 돈을 조달해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얼마나 버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ROE라고 하고 ROI라고도 하고 그런데 투자 효율이 얼마나 높냐예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짬부님 채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투자 효율이 높은 건 뭐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거든. 그게 가장 효율이 높은 거예요. 본인한테 투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투자하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저희 버크셔 주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라톤을 합니다. 갑자기 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뛰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갔던 분들하고 같이 마라톤에 참여를 했죠. Invest in yourself라는 그 티셔츠 로고를 붙이고 이게 뜁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 투자하라는 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마라톤을 뛰라고 하니까 아, 내 건강에 투자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 뛰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 뭐냐면 제가 사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잘 못해요. 근데 어차피 이제 못하니까 맨 뒤에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 맨 앞에서 시작했지. 시작했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엄청 빨리 달려가는 거죠. 뭐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당황해 가지고 막 나도 빨리 가야 되나? 나도 빨리 가야 되나?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건장한 그 외국인 그 남자들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뛰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조그마한 애들이 막 나를 제껴가는 거죠. 또 되게 열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게 그거야. 조급하면 안 된다.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조급한 거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인베스트 인 유어셀프에서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조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남들 부러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속도를 늦춰서 뛰더라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러워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어린 애가 앞에 가도 부러워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젊은 애가 무슨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버핏이랑 이제 찰리 먼거 그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배웠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유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져라.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번에 돈을 못 벌더라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나 용기가 없으면 여유를 가질 수가 없거든. 근데 여유를 갖는 것이 먼저인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이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결국에는 여유를 가지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서서히 계속 쌓이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도 이번에 사실 버크셔 주총 가가지고 버핏의 투자 철학을 어떻게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인생을 배우고 온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김짬보.